자, 오늘은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쓰는 그릇이 하나 새로운 게 보이죠? 조그만한 게. 요거는 선생님이 벼루 대신 사용하는 이름이 필세라는 꼬리 접시예요. 자, 먹물을 조금씩 써서 덜어서 쓰는 그릇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꼬리가 달려 있어서 붓을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건데 요거는 적은 양의 글씨를 쓸 때 이렇게 작은 그릇에다가 먹물을 달아서 쓰는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쓰는데 이름이 필세. 여러분하고 이제 조금 다른 벼루의 같은 종류의 벼루랑 같은 건데 그릇 예쁜 사기 그릇이라고 보면 돼요. 작은. 자, 지난 시간에 수업 진행을 했던 앞전에 선긋기라든가 아니면 붓다루기라든가 다양한 선 연습을 한 번씩 조금씩 한번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필합선이라고 했는데 중봉선은 선의 굵기가 일정하지만 쭉 나가는 거. 자, 붓세워서 딱 붓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대로 쭉 갔다가 붓을 세워준다고 해서 붓세우기라고 했어요. 그쵸? 누워있는 붓을 세워주는 거. 자, 요런 선 연습은 글씨 쓰기 전에 바로 연습을 해야지 되겠지요. 글씨는 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 연습이 꼭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중봉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 필합선. 굵기가 다르죠. 그쵸? 필압이 뭐라 그랬어요? 누르는 힘이라 그랬죠. 힘 조절에 의해서 글씨가 굵어졌다 가늘어졌다 선이 다양하게 굵기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띄엄띄엄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선생님은 지금 붓이 여러분이 쓰는 붓보다 조금 작은 붓이에요. 얘는 조금 작은 붓이에요. 근데 힘 조절에 의해서 글씨가 커지고 작아지는 거는 이 필압을 많이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선 연습 중에서 요 삼각형도 있었어요. 그쵸? 요거 선생님이 한 번씩은 한 거를 보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선 연습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렇게 여러 가지 선 연습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쵸? 그 다음에 또 자, 요런 선도 있었어요. 저 다양한 선이 잘 만들어져야지 글씨 쓰는 기본 자세가 되어 있고요. 글씨를 표현하는데 내가 마음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이런 스프링선, 곡선이라고도 하죠. 요런 선들. 자, 가늘게 붓 끝으로 가늘기도 하고요. 굵게도 하고요. 그쵸? 이런 다양한 선 연습을 많이 해야지 글씨 쓰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요거는 선생님이 기본적인 거를 하는 걸 보여준 거고요. 하나씩 보여줄게요. 자, 10단계 선이 있다 그랬어요. 그쵸? 10단계 1단계서부터 10단계로 들어가는 선 연습이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가는 선에서 굵은 선까지 그 다음에 다시 또 가늘어지는 선. 요거를 글씨 크기 조절이에요. 작은 글씨, 중간 글씨, 큰 글씨. 그쵸? 요거는 필압에 의해서 글씨의 선들이 가는 선, 굵은 선을 만드는데 글씨 크기를 조절하는 필압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필압선도 요것도 하나의 힘을 줬다 뺐다 글씨의 굵기를 조절하는 요 필압선도 굉장히 중요한 거. 자, 이런 거 요것도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보여줬던 거 자, 이렇게 곡선 연습도 다양하게 들어가야지 돼요. 그쵸? 여러 가지의 선, 곡선, 웨이브선이라기도 해요. 그죠? 웨이브선도 되고, 요것도 한 번씩 선생님 보여줬으니까 빨리빨리 진도 나가고 할게요. 기본적인 이런 선 연습이 잘 돼 있어야지, 붓놀림이 좋아야지, 선 연습이 잘 돼야지 글씨 쓰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선, 연습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글씨를 쓰면은 글씨 쓰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자, 선 연습한 걸 다 보여줬어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해 줬던 수업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필압선인데. 자, 선생님이 지금 쓰는 종이는 여러분랑 똑같은 화선지예요. 부드러운 쪽이 앞면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눌러주는 거는 문진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문진으로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선을 만들어 볼게요. 자, 굵은 선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또 가는 선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더 가는 선이 있어요. 요런 선을 가지고 글씨를 만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왜 우리 한 글자 많이 썼었어요. 그쵸? 자, 이번에는 두 글자로 된 거 쓸게요. 두 글자. 단어들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글씨를 일단 써서 여러분한테 보여줄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한 글자를 썼지만 지금은 두 글자를 쓸 거예요. 오늘은. 또 중요한 게 있다 그랬어요. 그쵸? 선생님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 중에서 자음. 그쵸? 자음 플러스 그 다음에 모음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이 모음의 굵기가 서로 다르면은 붓글씨다운 붓글씨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쵸?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자, 단어를 하나 만들어서 써볼게요. 선생님은 지금 자, 웃음이라는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자음은 분명히 예일 거예요. 그쵸? 자음은 이응이 되고 모음은 자 근데 굵기를 1, 2, 3이 있어요. 굵기를 모음을 자음보다 조금 가늘게 2단계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붓글씨로만 표현할 수 있는 굵기가 다른 글씨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또 빠졌는데 받침도 있어요. 그쵸? 단어 중에서는 받침까지 있는 단어들이 많잖아요. 자, 이 받침의 단어는 자, 여기 3단계인 가는 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렇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선과 2번 선과 3번 선이 한 글씨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굵기가 다양하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요거를 토대로 해서 글씨를 굵기 조절을 필압을 마음대로 변화를 줘서 글씨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일반 연필로 쓰는 글씨와 전혀 다른 느낌의 글씨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캘리그라피만에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쓰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우자를 했는데 아까 um자를 해버렸네요. 네모를 했네요. 웃음으로 해버렸네요. 자, 그 다음에 단어를 하나 써볼게요. 그러면은 굵기를 굵은 거, 가는 거,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굵기로 해서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동행을 한번 써볼게요. 자, 가늘고 동자는 조금 더 굵게 한번 해볼게요. 동그라미라도 굵기가 시작과 끝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행자는 자 그대로 조그맣게 쓰고요. 모음은 가늘고 그 다음에 받침은 옆으로 굵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한번 보여줘 볼게요. 자, 이렇게 동행이라는 글씨인데 자, 디귿과 오와 이응 자음 모음 받침의 굵기가 좀 다르죠. 그죠? 이거는 캘리그라피만이 가지고 있는 표현 방법이에요. 이거는 연필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캘리그라피는 굵기 조절이 가장 중요한데 요 굵기 조절을 잘하면은 캘리그라피가 가지고 있는 글씨의 특징을 잘 살려서 멋있는 글씨를 쓸 수 있어요. 자, 또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자 어떤 글씨를 써볼까? 봄날을 한번 써볼까요? 조금 재미있게 한번 써볼게요. 봄날은 자 비읍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글씨 쓰는 게 그림의 형태를 조금 표현하는 것처럼 글씨가 재미있게 표현이 돼요. 자, 봄날 날을 우리 왜 곡선 연습 많이 했잖아요. 선생님 3자 쓰는 것도 알려줬죠. 거기에서 변형이 되는 리을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쵸? 가볍게 획이 하나로 연결이 돼요. 그쵸? 리을이지만 이렇게 봄날 하면은 비읍은 굵게, 모음은 가늘게, 받침은 좀 굵고 가늘기가 섞여 있어요. 날짜도 마찬가지로 굵기가 1번 굵기, 2번 굵기, 3번 굵기 다양하게 굵기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캘리그라피는 굵기 조절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서 글씨를 써야지 캘리다운 글씨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붓글씨이기 때문에 붓글씨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부드러운 글씨로 갈게요. 자, 종이 역시 부드러운 쪽으로 앞면이 되겠고요. 문진으로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자
대부분 지금 단어들 쓰는 것들은 좀 딱딱한 글씨보다는 부드러운 글씨가 많기 때문에 글씨가 아마 이렇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가거나 아니면은 기억을 써도 이런 기억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굴려가면서 쓰는 느낌의 글씨들, 요런 글씨들의 느낌이 더 많아요. 그죠? 딱딱한 기억보다는 부드러운 기억 같은 느낌, 그런 글씨의 글씨들을 많이 써요. 선생님 좀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또 그 다음에 동행을 한번 써볼게요. 자, 동행도 자, 디귿도 부드럽게 써도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오 발음을 조금 재미있게 이렇게 써봤어요. 자, 행자도 그대로 자, 동그라미와 자, 이렇게 해서 자,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조금 옆으로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또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동행이 이런 글씨 느낌이 나와요. 그쵸? 글씨의 변화는 무궁무진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5번 쓰든 10번을 쓰든 붓은 먹물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매번 달리 쓸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양을 이렇게 찍어서 쓰기 때문에 똑같은 양을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먹물을 찍었는데 끝에만 찍었는데 그 양을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글씨를 쓰지만 먹물의 양 때문에 글씨의 굵기가 항상 달라져요. 그게 또 장점일 수도 있지요. 자, 이번에는 또 같은 글씨지만 또 한번 써볼게요. 자, 이번에는 산책을 한번 써볼게요. 시옷이에요. 자, 시옷인데 자, 부드럽게 니은을 가고요. 책자도 자, 이번에는 치읓을 가볍게 하고 모음을 굵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기억을 선생님 좀 크게 쓰고 싶어요. 이렇게 썼어요. 변화. 글씨는 내가 마음대로 변화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캘리그라피는 예술성과 창의성이 좀 뛰어나야지 글씨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보다 글씨를 더 잘 쓸 수도 있어요. 창의력이나 아마 예술성들이 가지고 있는 게 선생님보다 더 뛰어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웃음도 한번 써볼게요. 자, 웃는 것처럼 정말 웃는 것처럼 웃어야 되니까, 그치? 그렇게 해서 웃음도 이렇게 네모도 굵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글씨가 조금씩 다르게, 그죠? 웃는 것처럼 글씨 표현이 되잖아요. 이런 글씨를 굵기가 다르게,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글자 썼을 때 자음하고 모음하고 받침 굵기 조절을 다르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쓰는 글씨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쓰는 글씨들은 이렇게 뒤집어서 주니까 더 글씨가 더 잘 보이네. 그쵸? 자, 이렇게 글씨가 요런 글씨들을 많이 쓸 거예요. 캘리그라피는 굵기 조절이나 뭐 예술성, 창의성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글씨에 변화하는 여러 가지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두 글자들 동행이나 아니면 같은 글씨인데 얘 같은 경우는 좀 딱딱한 느낌, 얘는 부드러운 느낌, 그쵸? 그리고 이것도 자, 이것도 꽃길인데 얘는 조형 캘리를 글씨에 접목을 시켰어요. 쌍기역을 꽃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누가 봐도 꽃길로 읽혀지잖아, 그쵸? 요런 것도 가끔 작품에 하나씩은 글씨를 써도 괜찮아요. 안 된다는 건 없어요. 캘리그라피는 좀 창의적이기 때문에 글씨의 변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글씨가 읽혀지지 않으면 안 돼요. 글씨는 제대로, 기억은 기억대로 읽혀져야 되고 리을은 리을대로 읽혀져야지만이 그 글씨에 선생님 뒤집어서 보여드리겠다. 잘못 보여줬네요. 자, 이렇게 글씨의 다양한 변화들이에요. 그죠? 봄자의 오 발음이 독특하거나 아니면은 꽃자의 치읓 받침이 춤을 추듯이 꽃처럼 보이고, 그쵸? 가을은 낙엽이 흩날리듯이 바람에, 그런 느낌의, 요런 느낌의 글씨들을 좀 많이 쓰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오늘은 두 글자 쓰는 자음, 모음, 받침에 변화되는 글씨들을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쵸?
선생님 조금 더 보여줄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요런 글씨들. 그래서 자음, 모음, 받침의 변화를 좀 굵기를 다르게 해서 글씨 쓰는 방법이 캘리그라피는 캘리그라피 글씨다운 글씨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글씨를 집에서 한번 연습하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